2458건. 2458건. 이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요. 이 한강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관련해서 포털 사이트에 지난 2주간 등록된 기사 건수라고 합니다. 물론 죽음의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만약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많은 추측들이 있었고 또 무분별한 보도가 많이 이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염건령 탐정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했던 건데요. 사실 이제 사건 네. 개요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현재까지 경찰 조사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그 고인의 지금 생존한 친구분 있잖아요. 네. 네, 친구분하고 그 친구분의 아버님하고 10시간 정도 강도 높은 수사입니다. 실제로 경찰에 가셔서 강도 높게 조사를 받으셨고요. 네. 이 사건에 대한 이제 국민적 의구심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원래 관할은 서초경찰서인데 인근 한 6개 경찰서, 총 7개 경찰서의 강력팀이 이 사건에 좀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경찰에서 밝히는 바로는 54대 정도의 CCTV 내용을 지금 확보해서 분석 작업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네. 당시에 그 시간대 그 한강 천변을 지나갔던 차량이 133대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차량들을 좀 수배해가지고 네. 당시에 그 블랙박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작업까지는 진행했다. 여기까지가 좀 밝혀진 내용입니다. 네. 지금 오늘 뭐 영상을 보니까 그 인근에 있었던 분이 뭐 그 목격담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네. CCTV는 생각보다 한강공원에 많진 않았었고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당시에 차량들 블랙박스에서 좀 단서가 나올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 관련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블랙박스라고 하는 네네. 전방 내지는 후방, 쪽에는 측방, 사이드도 촬영하는 블랙박스가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우연치 않게 이제 범죄 관련된 어떤 내용이나 의문이나 실종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파악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심지어는 최근에 그 배달하시는 그 라이더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도 최근에 안전을 목적으로 오토바이에 블랙박스를 장착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이런 것들이 유의미한 증거로 나오거나 또는 결정적인 단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사건 알려진 지 2주가 넘었습니다. 뭐 언론의 어떤 노출 빈도도 그렇고 누리꾼들의 관심이 굉장히 다른 사건에 비해서 좀 뜨겁다라는 인상을 받는데요. 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은 교수님 아시겠지만 워낙 많은 이런 미스테리한 어떤 사건들도 많고 사람이 숨지는 사건들도 많은데 유독 이 사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교수님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주요 미디어가 아닌 네. 어나더 TV라고 불리는 이제 유튜브와 같은 그 SNS 채널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범죄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미스터리한 내용들을 추적을 하거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건지는 터치를 하시는 유튜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구독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재 돌아가신 분은 존재하고 네. 돌아가신 분 원인은 나타나진 않고 있고 네. 또 유족분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소재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유튜브 상에서. 네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 사건 관련된 여러 가지 물론 개인적 추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주로 이제 선정적인 쪽으로 즉 살해당한 거 아니냐 아니면 누가 범인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그 몰아가기식의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심리적으로 좀 동조가 되셔서 좀 화가 나시거나 또는 이제 폭발하시는 시민들이 좀 많으시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심리적 동조와 중에서도 그 피해자나 또는 억울하게 지금 돌아가시거나 그 유족이 되시는 분들이 고통을 겪을 때 이게 언론에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똑같이 아픔을 느끼는 이 국민의식 수준이 좀 높아진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랑 비슷한 나이대 아버님이시고요. 저도 자녀가 비슷한 나이대 자녀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를 보거나 하는 순간에 아빠의 아픔이나 또는 아들을 잃은 엄마의 슬픔, 그다음에 젊은 청년이 꽃도 못 피워보고 지금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까지 다 동조화가 돼서 관심이 어떻게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뭐 한강이라는 사실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가는 그리고 접근도도 굉장히 좋은 이런 곳에서 네, 벌어진 접근성이 사건인 좋죠. 그런 면도 네. 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문제죠. 젊은 네. 대학생이 친구를 만나서 공원에서 뭐 술 한잔한다. 이건 일반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뭐 테러를 당했다던가 아니면 뭐 비행기가 뭐 추락했다던가 이런 정말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확률상 나오기 어려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네. 사건에 대해서 그 심리적 동조화가 잘 안 일어나요. 네네. 그러니까 뭐 우주선이 폭발했다 그러면 제가 우주선 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 내 일상과 관계없는 뉴스에 대해서는 어우 저런 일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끝이 나는데 내 아이나 또는 내가 만약에 대학생이라도 그런 일을 만약에 일이 벌어지다가 죽음으로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 네. 당연히 나도 저럴 수 있었겠네 하는 이런 놀람이 본인한테 자극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답을 좀 원하는 이런 그 시선을 가지는 분들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얘기입니다. 네. 그 좀 놀랐던 부분이 이제 포털 사이트에 여러 가지 확인된 혹은 확인 안 된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버님의 어떤 직업, 학력에 관한 게시물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다른 어떤 사건에 비해서. 네.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어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게 뭐 그 엘리트의 어떤 중심주의적 단면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교수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버님의 지금 학력사항이나 인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은 전 바람직하지 않고 나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예, 아버님 입장에서는 단순히 변사체로 발견된 아들의 아버지로서 이거 사건이 진위를 밝혀달라 이런 목적으로 TV에도 노출되시고 본인도 그렇죠. 인터뷰에 응하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직장을 다니시는지 어떤 학력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하신 적은 전혀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포털이나 이런 그 동영상 그 SNS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굳이 추적을 해갖고 노출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 부모님의 어떤 힘과 파워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냐 이런 음모론 쪽으로 좀 치부되는 경향도 있고요. 네. 거기다가 아버님 같은 경우도 이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인 사회 활동으로 일정 부분 복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노출이 되거나 하시는 부분으로 인해서 본인이 감내해야 될 또 사회적 피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게 제가 좀 무서운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린다는 얘기죠. 네. 거기다가 이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현재 나와 있는 상태로 놓고만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엘리트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이 이 사건의 실체 진실을 밝혀야 되는 원인이 되거나 또는 더 강력하게 수사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원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원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네. 사건 관계인이나 유족과 관련된 내용들을 노출시키는 것은 제가 네. 볼 때는 일부 세력들이 이 사건을 자신들의 어떤 그 먹잇감, 즉 네. 그 선정적 먹잇감으로 파악을 해서 진행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건을 보면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고 답을 구하려고 하는데 답이 이제 안 나오게 되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아지는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네. 일각에서는 경찰의 늦장 대응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경찰 측에서는 아니 지금 언론에서 온갖 추측성 보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되느냐.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반박하는데요. 경찰의 네. 어떤 수사 과정이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2019년 12월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그 규정이 경찰청 내부 그 규정으로 제정이 됐고요. 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자치경찰제 시행하고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가 출범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되면서 경찰에서 사전에 사건 내용을 또는 수사 과정을 노출시키는 일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 이 선언을 한 게 이 규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규정을 들어서 현재 지금 사건 내용에 대해서 뭐 백브리핑이나 또 관련된 정보를 전혀 노출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경찰의 입장이라고 일면 이해는 됩니다. 네. 다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현재 그 일부 음모론이나 또는 단정성으로 좀 얘기하는 기사나 또는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는 바로 진행하는 과정에는 절대 아니다. 그럼 또 네. 물어보겠죠. 그게 그렇죠. 아니란 근거를 대라 하면 이거는 노출시킬 수 없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절대 아니다. 음. 노라는 답변은 할 수 있는 입장은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발표한 것만 확인해보고 그 결과만을 바라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설명 과정에 대한 디테일 부분에서 부정적 설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대응을 좀 하지 않는 부분은 좀 아쉽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한번 답변을 하다 보면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떤 질문들과 답변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걸 다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네, 네. 기본적으로 교수님 보시기에 이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의 어떤 상황들 이번에 정밀부검 이번 주 안에 이 정밀부검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조금 이런 약간 과열된 양상이 좀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가라앉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네. 그러냐면 현재 경찰에서는 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은 없고요. 일단 찰과상이나 부상이 있었다. 이건 좀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1차 부검 소견에서는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인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과음에 의한 쇼크사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술을 드신 과정이니까요. 네. 또는 뭐 두 친구 사이에 다툼이 발생해서 폭력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네. 또는 그 물가기 때문에 어쨌든 물 안에서 발견되셨잖아요. 네네. 실족이나 실수에는 익사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신발이 사라졌거나 또는 뭐 핸드폰이 사라진 부분은 그냥 일단 넘어가고요. 네. 현재 부검에서는 그런 핸드폰이나 이런 건 연관성을 따질 수는 없잖아요. 시신을 놓고만 법적 입증 과정을 하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일단 사망을 하셨을 당시에 익사를 했냐 안 했냐가 제가 볼 때는 수사에 있어서 범위를 50% 정도는 좁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익사를 했다면 이제 물과 관련된 거고요. 그렇죠. 익사를 안 했다면 또 다른 사인을 발견해야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심장마비나 아니면 저체온 쪽으로 사망했다면 그것도 역시 부검 과정에서 일정 부분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 10가지에 만약에 가설이 있다면 네. 그중에 8가지 정도는 근거가 없는 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나머지 이제 2개를 놓고 일반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낭설에 대한 정리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좀 간단히요, 교수님. 지금 언론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제 SNS 등등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보 접하시는 분들 좀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다더라는 부분은 언론에서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네. 그렇다더라는 거라는 것을 무조건 믿고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과거에 최근에 구미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언론의 거의 90%를 차지하다가 갑자기 이 사건으로 전향이 돼서 네. 구미 사건은 싫은 듯이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범죄 사건에 있어서도 경중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골고루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골고루 비춰주는 빛이 되는 언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면만 바라보시는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카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염건령 교수였습니다.